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네네. 남한의 자본과 네네. 기술,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기술하고 예.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네. 북한엔 지하자원이 많지요. 뭐 개발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엄청난 많습니다. 신소재도 많고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놨어. 네네. 지금도 개발된 것도 히토리라든지 네네. 우라늄이라든지 또 불소라든지 네. 이게 북한에 다 묻혀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네. 이 북한의 노동력은 우리 한국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하고요, 중국 애들 5명 쓰는 것보다 북한에 1명 쓰는 게 낫다 그래. 그만큼 노동력이 집약이 돼 있는데 네. 이것이 붙어버리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경제 성장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경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네. 이제 뭐 우리 국내 정치학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정치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되지 않고 남한 곱하기 북한이 됩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이 이제 엄청나게 빠르질 텐데. 자, 그러면 좌파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남북한이 합쳐버리면 경제성장이 좌파학자들이 1년에 연 14%, 그렇죠. 우파학자들은 25%가 몇 년 성장한다고요? 그게 이제 30년 갑니다. 30년. 왜 30년을 왜 30년을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그 30년 성장론이라는 거가 이 세계에 경제 성장이 고속도로 이루어진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최근에 중국. 그런데 그것이 보통 30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30년 만에 끝나는데 대한민국도 30년에 갖고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GNP가 한 3만 불, 그렇죠. 5만 불,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경제개발 끝난다. 100불에서 3만 불까지, 100불에서 10,000불까지 올라가고, 10,000불에서 이제 한 3만 불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대략 한 30년 걸립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30년 경제 성장을 2번 하는 나라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국이 만약 자유주의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 30년 성장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 한국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학자들 조지 프리드먼 박사,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현재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 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는 분이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업들을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 그런 분과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Country Risk Analysis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어떤 회사가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이거 투자하면 되느냐, 그거 분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학을 아는 사람인데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데 예측한 것마다 다 맞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었고 대학 교수를 관두고 아예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차린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로버트 베로 현역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잘 들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사는 제도, 민주화를 완성한 나라는 지구촌에 3개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째,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니까 쳐줄 수 없다. 대만 2천만. 그것도 유엔도 가입되지 않는 나라니까 그것도 계산할 수 없다. 자, 이제 만세 준비해봐요. 지구촌에서 인구 5천만, 통일되면 1억 규모를 가진 국가가 민주화와 산업화,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이 사는 기본 제도를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어서 로버트 베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 첫째, 깨끗한 독재자를 만났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선택의 싸움에서 한국은 이겼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할 것이다. 아니다. 민주화 먼저 하고 먹고 살 것이다. 이 순서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이겼다는 거야. 누구? 이승만과 박정희가 국민들을 설득했어. 민주화를 뒤로 미루고. 근데 왜 민주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민주화는 왜 불가능합니까? 예, 그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독재한다고 우리가 야단쳤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지.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수님도 그때 데모했어요. 그러면 뭐 대만 참나. 10월 유신 반대하지 않았던 대학생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와가지고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세이머 마텔 립세트라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든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새 돈으로 쳐가지고 국민소득이 $10,000가 되기 이전에 민주화를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불가능. 그리고 $10,000가 되면 민주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9 선언 노태우 때 이제 6.29 선언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 돈으로 국민소득 $10,000 됐을 때입니다. 그때 민주화가 됐죠. 그러면 결국은 경제는 박정희가 살렸고 민주화는 김대중, 김영삼이가 했다. 그건 다 뻥이지. 그건 아니죠. 민주화는 박정희가 산업화했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GNP가 10,000불 이상이 안 되면 절대로 민주화가 안 되고 아프리카, 남미 이 사람들이 다 민주화 먼저 하려고 하다. 필리핀 마찬가지. 다 지금까지도 망했는데 이거 벽을 깬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흥분되는 사건이 있어요. 로버트 베로의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국처럼 되려면 세계 기록을 세우려면 그 나라와 국가와 사회가 기독교인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로버트 베로의 논문에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인군의 10분의 1이 도덕의 감시자 그리고 윤리의 감시자가 되면은 도덕의 경찰이 되면 전 국민들이 부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돈 안 떼어먹느냐? 왜 안 떼어먹어? 더 잘 떼어먹지. 떼어먹고 나서 주일날 와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그걸 헌금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에이구 훔친 돈 가지고 헌금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래서 기독교인 10%가 되면 대한민국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은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통일이 되면은 그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가 2014년 서울에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와, 너희 나라는 곧 통일이 될 것 같다. 그렇지. 우리 아까 그 조금 우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이 전체가 뻘개지고 그렇지. 간첩이 뭐 우글우글거리는 나라지만은 그래도 요번에 우리가 승리를 했고 왜냐하면은 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세력을 목사님이 조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 우파들이 광화문에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저희들 그 소고기 파동하고 효순이 미선이 했을 때 미치겠다라고요. 우리는 어디 갔냐 이거 우리는. 근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그 우리를 그 분노를 사귈 수 있도록 광화문에다 이제 모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깁니다. 바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너네들이 통일을 할 텐데 통일을 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강대국이 될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쩔쩔맬 것이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지. 2040년 무렵에 만주가 어떻게 돼 있을지가 궁금해. 2014년에 한 얘기입니다. 26년 후에 만주가 아마도 너희 밑에 들어가 있을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고 그 사람이 미래학자니까 그때 자기가 92살이 되는데 그 해에 서울에 와서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주장하기를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반드시 자기의 옛날 땅인 저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을 찾으려고 덤빌 것이다. 근데 자기 나이가 92살인데 그 모습을 한국에 와서 직접 나는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이 뭐냐? 이백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해외 동포들은 830만 해외 동포들은 빨리 한국 안에 있는 친척, 친구 다 전화를 해서 무조건 200석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해외 동포들은 교민청에 몰수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산호세는 여기는 교민청 대사를 어디 가셨나요? 우리 대사님 어디 가셨어요? 대사님 어디 가셨나요? 대사님? 대사님 어디 가셨나요? 황 대사님 이름은요? 이경 대사님 어디 가셨나요? 안내하고. 이경 대사님을 대사로 임명했으니까 잔소리 말고, 나는 뭐 여자 밑으로 안 들어가. 그런 사람 내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뭐 저분이 뭐 대단하다고 대사야. 어떤 놈이 할 놈이 없어. 아니, 할 놈이 있어야 뭐 세우지. 그래서 임시로라도 대타를 세웠으니까 총력 판결하여 각 10개 도시에 대사로 세운 사람들 밑으로 교민청으로 다 들어가기로 정나훈 목사와 함께 서약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